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라이브에서. 언니도 혹시 그런 것도 필요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있는 것들은 동대문에서 소싱을 해서 판매를 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신발 좀 해줘. 뭐 마이디 혹시 신발 안 해? 그러면 동대문 도매 쪽에 신발 상가를 간다던가, 아니면 이거는 진짜 제 노하우인데, 이렇게 길거리를 가시다 보면 공장들이 되게 많아요. 건물 위에 한번 올려다 보시면 신발, 가방 공장, 이런 공장들이 되게 많은데, 일단은 현재 매출이 좀 궁금하긴 해요. 수익률도 함께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사실 매출이 라이브 커머스가 일정치는 않아요. 네, 뭐 아이템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하고, 일단은 제가 시작한 작년부터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작년에 제가 매출이 상반기에는 마이너스였어요. 저희가. 그렇죠. 6월까지.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중진공에 처음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작년도 매출 대비 저희가 이번에 매출이요 3,000%가 상승을 했어요. 어떻게 되는 거지?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매출이 아예 너무 마이너스였고, 저희가 매출이 올라오기 시작한 게 7월부터였어요. 작년 7월? 네, 7월부터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7월부터 올라와서 마감을 한 게 7억이 넘었어요. 그러면 한 달에 1억이네요. 네, 거의 1억에서 많을 때는 이제 매달 1억은 아닌데, 이제 저희가 성수기 비수기를 따졌을 때 제일 많았던 달이 한 2억 정도. 남편분 그만둘 법합니다. 와, 그래도 라이브 커머스는 보통 이런 인식이 강해요. 일반 판매하고 있는 가격보다 조금 할인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시선인데, 그것도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죠. 사실은 저는 제가 여기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가격 경쟁에 뛰어들지 않았어요. 오. 이게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면 다들 싸게 팔아야 된다, 저렴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온라인 쇼핑몰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격 비교가 바로 되기 때문에. 근데 라이브는요, 사는 주체가 뭐냐면 저렴한 게 아니고요, 그냥 이 사람한테 사고 싶으면 사는 팬덤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 셀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걸요 10,000원에 사기도 하고 10만 원에 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은? 적은 거는 사실은 한 10%대 요 정도가 되고, 많은 거는 2배 이상의 마진도 보고 있어요. 근데 워낙 제가 단가가 좀 높기 때문에 사실은 수익률이 좀 많이 높아요. 한 30-40% 정도 된다는 거네요. 와, 대단하시네요. 이거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괜찮아요. 뭐 아무도 검증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뭐 말씀해 주시는 걸 맞다고 믿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하시다가 의뢰받았을 때 당황스러웠던 적도 있었을 거예요. 많아요. 그런 쪽으로. 네, 그쵸? 많아요. 예.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품을 저한테 공급을 해주시고, 제가 이제 잘 파니까 직접 라이브를 해버리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첫 거래 시에는요 마진을 거의 안 봐요. 신뢰를 서로가 쌓고 대표님한테 나도 뭔가 보여드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첫 거래가 터서 저한테 의뢰가 오면요 거의 마진율이 없이 그냥 팔아드리는 거에 목표를 좀 많이 갖는 편이에요. 대박이다. 그래서 사실 그걸로 저는 쌓아온 거래처가 좀 관계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마진을 더 이상 양보를 할 수 없을 때까지 팔았는데 여기서 직접 판매를 해버리시니까 제가 폭리를 취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너무 속상한 거는, 저는 아까 팬덤으로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저는 바로 사과문을 올렸어요. 라이브를 켜서 바로 사과를 했어요. 하고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상황을 그대로 오픈하는 거예요. 솔직한. 네. 그리고 그거를 수긍해 주셨고 의외로 반품이 없었어요. 그런 거에 대한 게 없었고, 제가 문제가 있으면 전부 반품해 주겠다, 쓰신 것도 괜찮고 박스를 뜯으셔도 된다, 보내라 했는데 반품이 없었어요. 그냥 아유 속상하겠다, 그런 데 거 하지 마, 뭐 이렇게 언니들이 오히려 저를 다독다독 해주셨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저는 검증이 되거나 대표님과의 뭔가의 그런 관계가 아니면 사실 라이브를 진행을 안 하고 있어요. 야, 뭔가 이 언니 좀 괜찮은 언니다. 뭔가 그 비즈니스적인 마인드가 확실히 있으신 것 같아요. 뭐 저도 경험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서, 근데 이제 딱 이제 저도 보면 알잖아요. 저는 13년 정도 사업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순간순간 장기적으로 못 보고 짧은 관계에서 좀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만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랬는데, 보니까 뭔가 동맹 맺고 싶은데. 라이브 커머스에 이제 초보자가 이제 딱 시작하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과정이 시작되는 건지, 그거를 좀 큰 틀로만 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라이브 커머스를 다른 데서 교육을 받으시면 과정이 되게 많아요.
라이브 커머스를 못 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요. 과정이 너무 길어요. 뭔가 준비해야 네. 되는 것들이. 근데 저한테 라이브 커머스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 딱 하나예요. 방송 켜세요. 오. 끝. 심플해요. 제품을 의뢰 받았어요. 저한테 만약에 이거를 갑자기 팔라 그래가지고 저는 5분 안에 방송 켤 수 있어요. 이건 자신감이 아니고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실 교육화가 되어야 되다 보니까 과정들을 넣은 거죠. 그 안에. 제가 막 옆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 이런 화법을 쓰셔야 되고요. 막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른 분들보다 대단한 건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돈이 많았던 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전 행동했어요. 그냥 요새 그립이 잘 된대. 가입해서 그냥 해보는 거예요. 안 되면 어때요? 쪽팔린 거 나 혼자 쪽팔리면 되는 거고. 접으면 되죠. 삭제하면 되고. 네이버가 괜찮대. 들어가 보는 거예요. 안 팔렸어요. 그럼 뭐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제 라이브 했는데 하나도 못 팔았대. 안 그러거든요. 안 하는 사람보단 낫죠. 그쵸? 해보는 거예요. 그럼 해보면요. 제가 다녔는데요. 해보면요. 재밌어요. 그럼 그때 돼서 딱 아실 거예요. 아, 내가 라이브가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안 맞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세요. 근데 된다 안 된다요. 내가 조금이라도 재미를 느끼면요. 그때부터 불이 확 붙어요.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저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 제가 알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진짜 24시간 떠들려면 떠들 수 있겠는데 이 상품 한 개 가지고 어떻게 1시간 이상 떠들죠? 이거는 진짜 거의 뭘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 맞아요. 와, 그건 진짜 그 신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컨텐츠예요. 아, 이 상품과 상황을 연관된? 만드는 거죠. 상황을?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밀키트를 한번 아는 대표님하고 같이 공동 제작을 해서 진행을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밀키트 사실 그때 스테이크였는데 그거 먹어봐야 얼마나 걸려요. 제가 10분도 안 돼서 다 먹어버린 거예요. 이거 뭐 얼마나 먹을까? 그게 식으면 맛이 없잖아요. 맞아. 굽는 것도 너무 오래 구우면 또 질겨. 전 나중에 알았어요. 스테이크를 할 때는 조각을 내서 계속 구우면서 먹어야 된다는 거 모르고요. 통으로 다 구워서 올려놓고 썰어서 먹기 시작했는데 한 30분 지나니까 접시가 다 비어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를 그러니까요. 해야 되지 이제? 근데 제가 그 다음 방송 때 어떤 걸 준비했냐면 상황을 만들었어요. 스테이크를 먹는 상황. 베란다에다가 캠핑같이 꾸며놓고요. 막 이렇게 진짜 술은 아니지만 이제 음료수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술 섞어서 막 먹는 장면도 막 보여주고 남편하고 애기랑 같이 막 썰어서 먹는 장면. 우리 홈쇼핑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걸 연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 대화가 제품에 맞춰주는 게 아니고요. 상황에 맞춰져요. 저렇게 하면 기름 많이 튀던데 막 이런 얘기들 있죠. 그럴 때 내가 갑자기 꿀팁을 준다던가 언니 이렇게 하면 안 튀어요. 그러면서 막 기름을 안 튀게 굽는 방법. 아니면 이거 전자레인지 돌려도 돼요. 그럼 한번 돌려볼까요? 돌려보고 이러면서 대화가 되면 제품을 설명하는 건요. 저도 못해요. 아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전자레인지 돌려볼까요? 그냥 즉흥적으로 했는데 전자레인지 갑자기 막 불이 막 나. 막 이러면 너무 웃기잖아요. 전 그 실수도 보여줬어요. 오, 언니들 진짜요?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 이거는 여기서만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요. 실수를 보여주는 것도요. 사람들이 가까워져요. 그래서 내가 너무 완벽한 건요. 인스타도 똑같아요. 인스타도 나 잘났어라고 이렇게 띄우는 것보다요. 약간 실수가 있고 재밌고 내가 망가지는 것들을 띄우는 사람들이 잘 커요. 인플루언서들이 보통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들. 네. 저는 미리 제품을 안 볼 때도 되게 많아요. 그 라이브 커머스가 지금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지금 대한민국에 몇 개 없잖아요. 맞아요. 반드시 꼭 그래도 입점해야 되는 플랫폼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맨 처음에는요. 네이버를 무조건 하셔야 돼요. 네이버? 근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지금 현재는 새싹 등급부터 라이브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그걸 키우는 과정까지 라이브를 못 하세요. 그래서 바로 라이브를 하실 수는 없고 가입을 해서 스마트 스토어를 키우시는 과정에 그립이라는 어플을 까셔야 돼요. 그립? 네. 그래서 네이버는 키워야 되지만 그립은 입점하면 3일 안에 바로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키우는 한 달 동안 그립에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립을 하시다 보면 라이브가 이런 거구나 조금 익숙해지시고 거기도 실수도 하시고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신 다음에 이제 메이저로 탁 나가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스마트 스토어, 그립 이거는 이제 내 스토어에 내 상품을 팔 수 있는 그런 단계인 거고 거기서 연습을 해서 이제 메이저로 나간다. 네. 내가 다른 사람 것도 해줄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이거 2개 플랫폼 말고 뭐 쿠팡도 있다고 들었는데 저 쿠팡도 하고 있어요. 쿠팡은 어떠세요? 쿠팡은 사실은 제가 쿠팡을 입점한 건 원래 시작이 쿠팡이 라이브가 안 열렸었어요. 모든 사람들한테 안 열리고 인플루언서한테만 판매가 가능하게 열렸었어요. 물론 내가 물건을 받아서 파는 건 아직도 인플루언서만 되는데 내 물건을 가지고 입점하는 시스템이 열렸어요.
그랬구나. 자, 그러면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그립, 그리고 쿠팡 이게 세 개가 가장 이제 메이저 이제 라이브 커머스 할 수 있는 곳이에요. 플랫폼의 각각의 장단점과 판매 전략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립을 한번 저희도 의뢰를 해봤는데 와 진짜 살벌하더라 진짜. 10명 듣고 있더라 10명. 한 개 팔았어 한 개. 그래도 한 개 네. 나 파셨잖아요. 왜? 처음 했는데 한 개 갖고 내가 야 그립은 아니다 철수하자 그랬거든요. 제가 야 그립은 아니야, 그립은 진짜 아닌 것 같아 철수 이랬거든요. 지금 스마트 스토어, 그립, 쿠팡 각각의 차이점과 플랫폼을 설명해 주세요. 일단 여기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또 네이버 있어요? 밴드까지 네이버 제가 밴드. 하고 있어요. 밴드도 라이브가 돼요. 오,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전 몰랐어요. 저희가 이제 팬덤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언니들이랑. 근데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 필요해서 밴드를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밴드에서는 이제 각종 이벤트나 아니면 상품 후기들 이런 것들에서 그 안에서도 또 이렇게 라이브가 또 이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채널 운영하고 있는데 비교를 해드리면 일단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공중파예요. 약간 느낌이 네, 공중파. 아무나 방송을 틀 수도 없을 뿐더러 굉장히 까다로워요. 네이버는 규정이.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이렇게 제가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서 벨소리가 음악 소리가 나와요. 끊겨요. 음악 인지를 하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이게 저작권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딱 끊겨버려요. 아니면 제가 팔다가 어떤 말실수 하나를 했어요. 그러면 경고가 아니라 그냥 방송 정지를 당해요. 근데 이게 그 계정은 다시는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3회차까지 기회를 주는데 1회차에 2회차에 3회차에 문제가 생겼다면 3회차는 그냥 영구정지예요. 내가 20년을 키운 스마트 스토어가 날아가요. 라이브 커머스를 다시 못해요. 물건 판매는 상관없지만 네, 라이브 커머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를 하려면 다시 개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심의가 있네요. 너무 까다로워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컨텐츠를 뭔가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물건만 파는 걸 좋아해요. 그냥 물건만 팔아라. 뭔가 여기서 컨텐츠 만들지 마. 너무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효율은 되게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진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지나다니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서 여기는 그냥 백화점 같이 딱 차려져 있는 곳이라 쇼핑하려고 맘먹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식당에 왔다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구경한 사람들이 많아서 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반면 전환율도 조금 좋은 편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름하여 가장 관심 많고 가장 트래픽이 높은 곳이다 맞아요. 라고 할 수 있는 보는 거네요. 사람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결과도 좀 좋은 편이고 그립 같은 경우는 케이블이에요. 케이블. 케이블 TV. 케이블. 약간 막 뭐 술도 마시고 막 욕도 하고 물론 지금은 금지돼 있는데 초반에 그립은 막 술도 마셨어요. 방송을 하는데 뭐 구연 동화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진짜요? 피아노를 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막 디제잉도 하세요. 물건을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약간 팬덤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런 활동들을 좀 하시는. 그래서 그립 같은 경우는 뷰는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굳이 어플을 내가 깔아서 거기를 들어가야 되는 수고로움도 있을 뿐더러 이탈률도 굉장히 많아요. 야 이건 별풍선 대신 물건을 사주는 거네. 그쵸? 그렇죠. 얘가 노력한 만큼 그냥 하나 사주는 그런 느낌.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언니들이 사준다라는 느낌으로 사실 때도 되게 많아요. 아이고 우리 마이디 되게 수고하네. 하나 사줘야지 뭐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그립 자체는 약간 느낌이 골라골라 뭐 이런 느낌. 이게 시장에서 그런 느낌으로 팔아서 아무래도 그립은 저가가 조금 더 잘 팔리는 데다가 아이템이 굉장히 뭐 많아요. 그래서 그립은 약간 그런 컨텐츠가 되게 재밌어서 그립에서 하시는 분들이 네이버를 못 가시고요. 네이버 하시는 분들이 그립을 못 오세요. 그렇겠다. 그래서 두 가지 채널을 다 운영하는 셀러가 거의 드무세요. 드문 경우고 그리고 네이버 밴드는 지역 방송이에요. 딱 그 동네 사람들. 그러니까 밴드는 약간 동호회처럼 이렇게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단단하게 모여는 있으나 물건을 살 때는 임팩트가 있어요. 거의 뭐 90%가 다. 여기는 그냥 팬클럽인데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로 그 동네 지역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판매율이 좋아요. 대신 이제 밴드 같은 경우는 수수료나 이런 결제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해서 결제를 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현금 거래가 일어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쿠팡은 넷플릭스 같은 거. 이제 내가 굳이 가입을 해서 쿠팡 뭐 쿠팡에 그런 거 있잖아요. 월 정액제 같은 거. 한 사람이나 시키지. 아닌 사람은 아예 쿠팡 라이브 보지도 않아요. 넷플릭스가 사실 그렇잖아요. 굳이 내가 뭔가 영화를 보고 뭘 하려고 그러면 대표님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니까 뭔가 쏙쏙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넷플릭스는 좋은데. 하지만 문제는 수수료가 너무 비싸요. 쿠팡이 좀 악랄하죠. 그러기로. 네, 그래서 사실은 권장하진 않는데 쿠팡을 제가 얹어놓은 이유는 쿠팡이 자꾸 성장세가 커지니까. 네. 그래서 나중에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가입을 해 있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는 메리트가 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도 굉장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해요.
근데 초보자분들이 진입하기에는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그립인가요?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그립인데 사실 그립이 또 근데 초보자들은 또 안 좋은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못 배울 수도 있잖아요. 네, 잘못 배우거나 사람이 너무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제가 그때 너무 놀랬어요. 진짜 야 그립 되게 유명한 어플 아니었어?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예 그렇게 들었는데 왜 우리 10명밖에 없어? 그랬더니 사실 대표님 어제는 한 명이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웃겨갖고 야 그립 빼 이랬었는데 그러면 초보자들이 진입하기 좋은 거는 일단 그립에다가 그리고 이제 스스가 네. 새싹이 되면은 네, 네이버로 이제 넘어가셔야죠. 넘어가야 된다. 네. 그럼 대표님은 주로 하는 거는 결국에는 네이버 쪽이랑 네이버 밴드 쪽이 제일 많으시겠네요. 네이버 밴드는 라이브를 잘 안 하고요. 네이버랑 일단은 그립 쪽만. 자, 우리 잘 파는 언니 김미경 대표님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유튜브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유튜브 채널도 좀 이야기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브 커머스 셀러이자 잘 파는 언니라는 유튜브를 현재 운영 중인 잘 파는 언니 마이디 김미경입니다. 아니, 저희 채널에는 저희가 초청을 드렸잖아요. 네.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승낙을 하시고 이렇게 오시게 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유튜브가 있기는 한데 이렇게 아직은 활발히 이렇게 활성화가 못 됐어요. 첫 번째는 살짝 얹어볼까? 솔직하시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제 유튜브가 너무 활성화 안 돼 있다 보니까 라이브 커머스를 알려드릴 기회가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제가 가야 굳이 제 역량이 아니어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너무 좋은 의도인데요. 사실 저희도 라이브 커머스를 쭉 했었어요.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 책상이 라이브 커머스 책상처럼 이렇게 위아래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책상이었고, 저희 상품들도 라이브 커머스 하다가 남은 재고들 이렇게 견본 샘플들 다 올려놓은 것처럼 저희가 한창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오늘은 저 말고 또 전문가를 모셔서 조금 들어보는 거 너무 좋은 시간인 것 같아서 네,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미경 대표님께서는 지금 본업이신 거죠? 네, 그쵸. 라이브 커머스가 거의 한 직업의 90% 정도. 실례지만 아이들도 있고 그러신 거죠? 네, 아이 둘을 현재 키우고 있습니다. 진짜 아이 둘이나 있는데 이렇게 또 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이가 다 자랐나 봐요? 아니요, 첫째는 초등학교 5학년이고요. 예, 5학년이 다 자랐지. 근데 둘째가 몇 살인데요? 이제 4살. 아이고. 이제 한창 손이 많이 갈 나이에요. 아이고, 큰일 났네. 자, 그러면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물건을 라이브 커머스라는 유통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하고 컨설팅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 자, 그러면은 주부, 그리고 육아도 하시고, 라이브 커머스도 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컨설팅도 하시고, 자기 물건도 파시고, 유튜브도 하시고, 직업이 몇 개예요 도대체? 진짜 힘드시겠어요? 근데 되게 바쁠 거라고 다들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오늘 제가 이제 다 전부 다 풀어드리겠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여유로워요. 아, 그래요? 네. 몇 시에 퇴근하시는데요? 4시요. 오! 저희 오. 직원들도 같이 퇴근을 합니다. 4시에요? 네. 그럼 새벽 한 3시에 출근하시는 건 아니시죠? 아니요.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보통 그 능력을 가진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하시던 일이 어떤 일인지 조금 궁금한데요? 사실은 저는 뼛속까지 월급쟁이였어요. 제가 사업을 시작한 건 이제 한 1년 반, 2년? 아, 그래요? 네. 지금 느끼는 이 아우라로는 한 20년 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이제 19살 때 제가 대학을 가지 않고 바로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거의 근 20년간을 월급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삶으로 계속 살았어요. 무슨 일을 하셨었어요? 진짜 뭐 이것저것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아르바이트 같은 일들도 되게 많이 했고, 뭐 사무직도 해보고, 뭐 격리도 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영업 쪽도 하고, 매장 관리도 하고, 진짜 많은 걸 다양하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하나의 전문가도 아니었고, 사실 제가 대학을 나와서 뭔가 이렇게 전공을 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당시엔 좀 부끄러웠어요. 뭐가 부끄러워요? 이렇게 뭔가 제가 딱 전문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 취업을 할 때도 도대체 넌 잘하는 게 뭐야? 라고 하면 다 조금씩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에 나를 맞추려고 했던 거구나. 네, 그렇죠. 그때 상황에 그냥 돈을 벌어야만 했기 때문에 이게 돈을 버는 거에 너무 급급해서 그냥 돈을 버는 거 말고는 제가 할 수 있었던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급여가 높다. 그러면 그 회사에 취직해서
그 일을 그냥 배워가면서 하고. 근데 그런 또 다양한 경험들이 지금 하고 계신 라이브 커머스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맞아요. 그죠? 그때 당시에는 되게 부끄럽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제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가 너무 많이 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배웠던 그 조금의 일들이 현재는 제가 멀티가 가능한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젊은 친구분들이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를 못 하시잖아요. 네네. 그때 당시에는 되게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맞아, 저도 그랬어요. 그렇죠. 이력서 네. 보면 딱 얘 뭐야? 하고 이렇게 치워버렸는데 네. 사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처음으로 저희 직원을 채용을 했어요. 그 친구가 경력이 되게 짧은데 다양한 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칭찬을 해줬어요. 되게 짧은 시간에 되게 놀랬겠다, 자기도. 네. 야, 너는 왜 이렇게 한 군데 3개월, 4개월, 2개월, 1개월 막 이거밖에 없어. 너 한 군데 오래 못 다니구나. 뭐 끈기도 없구나.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일을 많이 했구나. 나와 함께 일하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수많은 직업을 갖고 셀러리맨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일도 하시던 분이 갑자기 온라인 사업을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사실 이게 조금 이제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아프고 힘들었던 시간이었는데 제가 이제 첫째랑 둘째가 터울이 있다 보니까 둘째를 낳고 회사 생활을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아유 애들 낳으니까 직장 다니기 힘들겠다라는 시선에 그런 사회적인 압박도 좀 있었고 제가 하던 그때 당시에 직업이 영업직이다 보니까 아이의 뭐 어린이집 하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마저 또 저희 아이는 첫째는 초등학교를 입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계속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 그만두니까 우울증이 와버린 거예요, 제가. 왜냐면 평생을 월급을 벌고 일하던 사람이 집에 있어야 된다라는 게 자존감도 떨어지고 막 너무 우울해서 있었던 찰나에 이제 제가 그 전에 있었던 직장의 그 거래처 공장 사장님을 만나서 이제 밥을 먹는데 사장님이 이렇게 한숨을 푹 쉬시면서 요새 이제 너무 경기가 안 좋으니까 공장에 일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재고들하고 원단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내가 한번 가져다 팔아볼까?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그 사장님은 어차피 그 재고를 갖고 계셔야 되는 상황이었고 저는 놀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제가 조금 배운 안에 뭐가 있었냐면 온라인 쇼핑몰도 있었어요.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할 줄까지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인스타도 그냥 살짝 발만 얹고 있었고 그러니까 다 조금 하고 있어서 내가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해서 사장님한테 이제 옷을 몇 벌 가져다가 사진을 찍어서 올렸죠. 폭망했어요. 폭망해. 저는 올리면 팔릴 줄 알았어요. 제 인생이 변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요새 유튜브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지만 막 신사임당님 채널 통해서 보면 진짜 내가 월천 벌 수 있을 것 같고 스마트 스토어로 진짜 내 인생이 바뀌었다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도 사실 거기에 배워 올라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제가 하는 게 이제 여성복이고 워낙에 레드오션이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뭐 검색어를 아무리 잡아도 너무 경쟁도 심하고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롭게 사무실까지 다 내고 했는데 너무 좀 지르셨는데요, 네. 처음부터? 그러니까 약간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존감은 하락했는데 자신감이 좀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자리를 잡고 시작해야 돼. 집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런 마음으로 사무실 조그만 거 하나 빌려가지고 했는데 7개월 동안 적자였어요. 계속 그냥 월급도 못 벌어가고 막.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버텼어요, 그냥. 7개월 전이면 진짜 1년 전 이야기네요, 어떻게 보면. 그쵸. 그러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라이브 커머스로 돈을 벌기 시작한 건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 7개월을 그렇게 계속 마이너스 적자를 하는데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라이브 커머스를 접하고 시작을 하면서 이거다 싶어서요. 제가 남편을 퇴사를 시켰어요. 정말 애 둘이 있는 엄마가 어떤 자신감에 그랬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20년을 돌아보니까 한 번도 저는 그런 목표감이나 투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그냥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과 이거다라는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수익이 사실 벌어진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해서 초반부터 달렸는데 이게 너무 타이밍이 맞았던 게 이제 코로나가 저를 살렸죠. 저는 운도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물이 들어올 때 저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사무실이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저한테는 남들은 왜? 굳이? 집에서 해도 되잖아. 이거였는데 그게 저희 신의 한 수였을 수도 있었겠다. 거기다 이제 스튜디오도 좀. 예, 좀 제대로 갖춰놓고 뭔가 그리고 보여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 물건 소싱하는 데도 되게 중요한데 내가 자리를 잡고 제대로 하는 것들이 상대방한테 신뢰를 주니까 이게 또 일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도와드리려고 시작했던 일이 현재 이렇게 커져버린 일이 된 거예요.
역시 좋은 마음으로 시작해야지 일이 커진다는 거 진짜 이게 불변의 진리인 것 같아요. 얼마나 뭐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갔길래 라이브 커머스 쪽에 이제 난 이 길이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신 걸까요? 첫 번째는요. 저는 포토샵이나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세 페이지를 못 만들겠는 거예요. 왜 스마트 스토어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뭐 요새 미리 캔버스나 이런 잘 돼 있는 툴들이 있지만 어느 정도 감각이 좀 있어줘야 되잖아요. 사실 스마트 스토어의 판매도 어느 정도 상세 페이지가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걸 앉아서 그걸 하고 있는데요. 뭔가 답답한 거예요. 이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 같은. 그래서 조금 더 빨리 뭔가 수익을 만들 방법이 없을까? 라고 했는데 라이브 커머스는요. 내가 상품 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한 장만 올려놓고 나머지 뭐 사이즈 아니면 뭐 소재감 이런 걸 전부 다 라이브에서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온 물건을요 10분 안에 물건을 내가 바로 수익화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맞네요. 그런 장점이 있네요. 상품 상세 페이지를 만들려면 사진도 찍어야 되고 그쵸. 포맷도 잡아야 되고 수정도 해야 되고 썸네일도 해야 되고 뭐 키워드도 해야 그쵸, 되고 그쵸. 경쟁사 가격도 확인해야 네네. 되고 막 복잡하지만 라이브 커머스는 그냥 언박싱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설명부터 하게 되면은 상품을 업로드 하자마자 바로 판매를 할 수 맞아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 할 때 뭐 누구한테 돈 주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무료예요. 네, 무료잖아요. 괜찮은데요? 여기에 제가 또 더 감동을 받았던 건 뭐냐면 우리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하기 위해서 키워드 검색 광고라는 걸 넣고 막 이렇게 어쨌건 투자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라이브는 그냥 라이브 하는 횟수가 결국은 검색 광고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가격 경쟁이 없어요. 왜냐면 스마트 스토어는 검색을 하면 가격이 쭉 뜨잖아요, 비교가. 근데 라이브 커머스는 가격 비교를 하려면 내가 굳이 이 상품을 네이버에 찾아서 금액을 찾아야 되는 일이 생기니까 사실은 가격 경쟁이 브랜드에 딱 노출되어 있는 제품이 아니면요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팔기가 너무 수월했어요. 와.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김미경 대표님이 라이브 커머스가 진짜 아직 진짜 온라인 기술이 많이 없는 분들도 뭐 전문적으로 접하지 않은 분들도 시작할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시 또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온라인 창업을 처음 딱 시작했을 때 기분 어떠셨어요? 아까 말씀해 주셨긴 했지만 무조건 잘 될 것 같았고 네. 자존감이 조금 하락해 있지만은 어쨌든 시작할 거라고 해서 사무실도 없고 그러셨는데 그때 딱 시작했을 때 마음은 어떠셨어요? 사실은 망한 게 스마트 스토어뿐만은 아니었어요. 제가 인스타도 했었기 때문에 인스타도 잘 안 되신 거예요? 인스타 마켓도 해봤죠. 그러니까 다 해봤어요. 인스타 돈 되는 건 다 해보셨네요. 네, 돈 되는 건 다 했어요. 저 전자책도 썼어요. 근데 전자책은 인스타 마켓을 했던 이유도 사실은 신사임당님 채널에서 이제 어떤 여성분들이 나와서 저랑 비슷한 애기 엄마들이 나와서 애기 키우면서 인스타 마켓으로 월천을 번다는 거예요. 그 월천이라는 거에 또 꽂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강의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막 강의를 듣고 따라도 해보고 했는데 지금 와서 저는 인스타 마켓이 과연 돈이 될까라는 거에 이제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좀 물음표예요. 왜냐하면 인스타 마켓을 키우기 위해서 어쨌거나 사람을 모아야 되는데 모으는 과정 중에 뭐가 있냐면 품앗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가서 해주고 와서 이렇게 좋아요 눌러주고. 근데 인스타 마켓은요 거의 그게 되게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파는 사람들만 존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팔로우하고 있는 이 친구도 뭘 팔아요. 저도 뭘 팔아요. 파는 사람만 있다 보니까 수요 공급이 안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스타 마켓의 시장이 파는 사람만 있고 살 사람은 없는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도 제 인친이 100명이라면요 100명 중에 99명이 물건을 팔고 있는데요 99명 중에 한 50명이 같은 제품을 팔고 있어요. 오. 왜냐면 공급처도 한계적인 거예요. 인스타 마켓을 할 수 있는 공급처에 물건을 주는 업체도 한계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다 똑같은 제품,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페이지로 물건을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 마켓 저도 올렸다가 접었죠. 그래서 택한 게 인스타 라이브로 파는 거였어요. 인스타 라이브. 그래서 저는 사실 맨 처음 시작한 라이브가 인스타였어요. 그걸로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확장이 돼간 거죠. 근데 그때도 저는 잘 될 줄 알았어요. 이것도 잘 안 되신 거예요? 야, 결국엔 살아남은 거는 라이브 커머스 하나 남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그 김미경 대표님이 라이브 커머스를 하게 된 이제 히스토리에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정확히 정의를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라이브 커머스 오늘 처음 보신 분들 위해서 소개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뭐죠? 라이브 커머스는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핸드폰으로 하는 홈쇼핑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홈쇼핑을 TV로 보던 것들이 핸드폰으로 들어와 있는 건데 파는 그 셀러가 좀 바뀌어요. 우리가 이제 중국의 왕홍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동대문에 가면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핸드폰 거치대 하나 가져와서 물건을 막 파세요. 근데 그분들의 매출이 한 번 방송에 억대가 된대요. 억대 매출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도대체 저게 뭐지? 라고 하고 들여다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나 대신에 쇼핑해주는 사람들인 거예요. 나 대신에 물건을 가서 골라주고 뭐 이렇게 알아봐주고 신어봐주고 입어봐주는. 그래서 홈쇼핑하고 나는 처음에 라이브 커머스가 같은 건 줄 알았는데 들여다보니까 이게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라이브 커머스는 홈쇼핑과 같지만 소통이 기반이 되고 뭔가 옆집 언니처럼 뭔가 이렇게 서로가 신뢰와 이런 친목과 컨텐츠가 있는 채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홈쇼핑과 유튜브의 약간 섞인 구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언젠가는 라이브 커머스가 이렇게 다 이루어지면은 굳이 홈쇼핑 가지 않고 그냥 라이브 커머스 잘하시는 분한테 의뢰를 맡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주로 어떤 카테고리를 편하게 다루세요? 일단 여성 의류. 여성 의류. 네네. 기본적으로는 여성 의류인데 여성 의류도 이제 쇼핑하러 들어가면 우리 카테고리 되게 많잖아요. 엄청 많죠. 그 안에서도 뭐 상의가 있고 하의가 있고 신발 뭐 자파도 다. 근데 사실은 저는 카테고리가 한 가지는 아닌 것 같아요. 뭐 가끔 밀키트도 팔고 사과도 팔고 애기 신발도 팔고. 뭐 가전 뭐 이런 것도 파나요? 가전은 아직 안 해주시더라고요. 뭐 삼성 갤럭시나 애플워치 이런 거 하면 진짜 보고 잘하실 것 계신가요? 같은데. 삼성 보고 있나? 보고 계신가요? 삼성 보고 있나? 애플 너희들도 보고 있나? 진짜 잘하실 것 같아요. 상품 소싱 과정이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분야라고 또 저는 생각을 해요. 대표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상품을 초이스하고 그리고 그걸 방송을 하고 하는지 대표님의 상품을 이제 소싱하는 방법이 조금 궁금해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요. 저는 제가 팔고 싶은 제품보다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걸 먼저 찾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원피스를 팔고 있어요. 그러면 소비자 언니들이 원피스에 뭐가 필요할까를 한 번씩 물어보거나 생각을 해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 했을 때 여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안에 이너로 입는 슬립이 있어요.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라이브에서. 언니도 혹시 그런 것도 필요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있는 것들은 동대문에서 소싱을 해서 판매를 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신발 좀 해줘. 뭐 마이디 혹시 신발 안 해? 그러면 동대문 도매 쪽에 신발 상가를 간다던가 아니면 이거는 진짜 제 노하우인데 길거리를 가시다 보면 공장들이 되게 많아요. 건물 위에 한번 올려다 보시면 신발, 가방 공장 이런 공장들이 되게 많은데 공장들은 무조건 샘플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뭔가 어디다 납품을 할 때 남는 로스라던가 사실 저는 그런 걸 좀 많이 타겟팅을 했어요. 아니 대체 어디를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시길래 공장이 많은 데까지 저는 저희 동네에 공장이 없어서 이 동네도 그러니까 이게 동대문 쪽만 가셔도요. 역시. 하다못해 동대문 쪽을 가셔도 도매를 가셔도 뭘 보냐면 세일 상품들이 있어요. 그러면 업체마다 결국은 옷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상품을 여러 개를 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옷들을 그들은 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동대문 도매를 가서 있는 옷을 사오는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영업해서요. 그 창고에 있는 옷을 끄집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즌에 파는 옷들보다 한 시즌이 더 앞서가서 지금 입을 수 있는 옷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도매는 한 계절 더 앞서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의 창고에서 옷을 끄집어 내오면요. 나만 팔 수 있는 옷이고 경쟁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어차피 못 파는 옷이라 싸게 내주세요. 그게 신발이건 가방이건 옷이건 다 있어요. 그러면 가장 첫 번째 상품은 이제 라이브로 뭘 하셨어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성 의류? 공장에 있는 처음부터? 것들이었는데, 네네. 공장에 있는 걸로 시작했어요. 그냥 갖고 있으니까. 갖고 있어서 처음에 이제 제가 겨울 여성 의류를 시작을 해서 판매를 했었고, 그러면서 제가 동시에 했던 게 이제 인스타로 퍼스널 브랜딩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잘 파는 사람처럼 포장을 하는 거죠. 내가 되게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처럼 라이브에 대한 것들의 결과나 이런 것들을 올려서 저를 찾아오게 만들었어요. 물건을 가진 분들이. 왜냐면 물건을 가진 분들도 어쨌거나 인스타로 팔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자신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막 공구도 뿌리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저한테 물건을 제공하게끔. 아니면 같은 인스타에서 물건을 파는 분들인데 저랑 인친이에요. 사과 농장을 하세요. 그분들이 저한테 이거 라이브 좀 한번 해줄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오기도 하셨어요. 지금 그냥 앉아서 기다려도 되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조금 이게 어느 정도 라이브가 커지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셀러분들도 물건이 계속 들어온다고 듣고 있어요. 대표님 라인에 쓰려면 치열하겠습니다. 그렇죠?